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대형하우스 밭을 들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원래 대형하우스 하시는 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열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둡니다. 열을 가두다 보면은 싹이, 열을 가두고 나서 보편적으로 한 40일 정도 되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 트는데 원래는 유난히 예년에 비해서 흐린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싹이 나오고 나면은 맑은 날이 많아서 빛이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는 햇빛보다 구름이 끼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싹이 나오고 나서 빛이 없으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점들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햇빛이 별로 없으면 광합성 작용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화 양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동화 양분을 축적하는 양분이 적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몇 가지 영양 결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 결핍이 나타나면 잎은 얇아지고, 그리고 얼룩덜룩한 모양의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이 녹색이 좀 짙은 녹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연해집니다. 자, 심한 데는 이 아주 연한 녹색이 되고, 이 결맥을 따라서 누릿누릿하게 허옇게 나타납니다. 자, 고토 결핍부터 칼슘 결핍, 가리 결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자, 인상 결핍이 또 나타나서 이 꽃대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흐린 날이 지속이 되면은 낮에는 섭이 별로 없습니다. 자, 계속 팬은, 이런 흐린 날이 지속이 되면 팬은 24시간 틀으셔야 됩니다. 자, 싹이 나오고 나서는 섭이 많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팬은 계속해서 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밭에 들어왔을 때 섭이 많이 안 느껴지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섭이 많으면 바닥에는 지금 보시면은 꿉꿉하게 습도가 느껴집니다. 이 섭이 새벽에 안개처럼 이 하우스 안에 갇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비닐에 물방울이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닐에 물방울이 많이 맺히면 그 물방울이 결국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요런 형태, 자, 보시면은 요런 형태로 검게 타들어갑니다. 자, 심한 데는 생장점에 물방울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생장점이 녹는 듯한 느낌에 말라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병이 아니라 물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밤에 섭이 올라가서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면 비닐에 있는 물방울은 굉장히 새벽을 나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차가워집니다. 굉장히 차가워진 물이 직접적으로 잎에 떨어지게 되면은 잎에 맞는 부위는 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자,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고 옆에 떨어지고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자주 떨어지는 곳은 무조건 저런 식으로 말라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처럼 흐린 날이 지속이 된다. 흐린 날이 지속이 돼서 아침에 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저 비닐 커튼입니다. 비닐 커튼에 이 화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직접적으로 보시면은 물방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방울이 결국은 잎에 다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비닐에 물방울이 최대한 안 맺히게 하려면은 원래는, 자, 늦게 비닐을 멀칭을 깔아주면 좋겠지만은 원래처럼 흐린 날이 지속이 돼서 물방울이 많이 떨어지는 해는 약 1단 유인선 정도 왔을 때 빨리 멀칭 비닐을 깔아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멀칭 비닐을 깔아주게 되면은 토양에 이 꿉꿉한 섭이 밤새 생기질 않습니다. 섭이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천정에, 그리고 멀칭에, 그리고 이 비닐 커튼에 물방울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거의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차가운 물이 잎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대형하우스 하시는 분들 집집마다 보면은 얼핏 보면 흑성입니다. 자, 얼핏 보면은 흑성병 같은 이런 느낌의 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병이라기보다 차가운 물이 떨어져서 잎에 냉을 받아서 말라 들어갔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게 송이에 떨어지게 되면 송이도 말라 버립니다. 자, 그리고 생장점에 떨어지면 생장점 눈이 말라 버립니다. 그럼 옆에 부처에서 받아서 새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필히 올해처럼 천정에서 물이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약 1단 유인선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멀칭 비닐을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물이 지금 이 잎에 자꾸 떨어집니다. 이 잎도 결국은 아까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띠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은 빨리 멀칭 비닐을 까시기 바랍니다. 자, 팬을 계속 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밤새 올라오는 그 섭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멀칭 비닐을 좀 빨리 깔아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요 나무는 좀 세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력이 약해서 여기는 고토하고 아미노산이 든 액비를 한번 관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린 날이 지속이 되면은 잎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서 밑으로 고토나 칼슘이나 이런 걸 관주를 해서 저 잎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흐린 날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관주를 해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해는 되도록이면 연면 시비로 2회 3회 정도 연면 시비로 칼슘하고 고토, 칼슘하고 고토 섞인 그런 요즘 영양제들도 나옵니다. 그런 걸 연면 시비를 통해서 좀 빨리 잎을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 대형 하우스는 지금 이 정도 자라면은 그리고 농약도 응애약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흐린 날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잿빛 곰팡이도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잿빛 곰팡이도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물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많이 떨어져서 빨리 멀칭 비닐을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이는 굉장히 잘 물고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잘 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대형 하우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3월 6일인데 원래는 이 김천 지역에 워낙 원래 따뜻하다 보니까 또 노지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래는 예년에 비해서 또 광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광우량이 많다 보니까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를 직접적으로 안 맞지만은 노지는 비를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물오름이 시작되고 나서 일비가 시작되고 나서 물을 꾸준히 안 주셔도 이 꿉꿉한 토양의 수분이 꿉꿉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자, 지하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분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안 주셔도 됩니다. 올해 같은 해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날은 작년보다 따뜻한데 비가 많이 와서 토양의 수분이 충분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온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빨리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지온이 그만큼 빨리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나무가 잠에서 깨는 시간이
빨라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일비가 올해는 10일에서 15일 정도 빨리 일비가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점들이 또 뒤에 가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싹이 빨리 트겠죠. 자, 싹이 빨리 트면은 원래 따뜻하다고 한들 4월 달에 꽃샘 추위가 또 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무조건 썰이가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싹이 나와서 날씨가 차가워지고 썰이가 내리게 되면 냉해를 받습니다. 올해는 노지에 냉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노지는 이 측면 개폐기를 반 이상, 반 정도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반 정도 열어 놓고 바람이 많이 부는 쪽은 반 이하로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온도를, 이 노지라도 개폐기를 좀 덜어 놓으셔 가지고 온도를 덜 올라가게끔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싹이 나오는 걸 최대한 늦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비가 끝나고 눈이 틀려고 할 때, 그때는 개폐기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눈이 틀려고 하는데도 개폐기 자꾸 올려놓으면 찬바람이 자꾸 들으면 눈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눈에서 냉해를 받기 때문에 일비가 멈추고 싹이 나올라 하는 시점에는 계속 개폐기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원래 노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이 포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올해 같은 해, 이런 겨울이 따뜻한 해는 일반적인 자두, 복숭, 사과 이런 과수들도 올해는 저는 첫 꽃이 예년에 비해서 빨리 꽃이 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반적인 과수도 냉해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해조 추출물을 꽃이 피기 직전에 한번 살포를 하시고, 꽃이 피고 나면은 또 살포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냉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샤인머스켓 역시 똑같습니다. 눈이 털라 할 때쯤 해조 추출물을 한번 살포를 하시고, 한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살포를 하시고, 그리고 손가락 한 2mm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살포를 하시면은 훨씬 더 냉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올해는 냉해 예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지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냉해가 더 심하게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요때쯤 되면은 대형하우스는 올해처럼 흐리고 이러면 잿빛곰팡이, 응애, 지금 여기 다녀봐도 나방이나 꽃매미나 노린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맘때 총채벌레도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총채, 응애, 잿빛곰팡이. 자, 이게 저 작년에 날씨하고 올해 날씨가 틀리기 때문에 이 농약 처방도 작년하고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처방을 한다기보다 기후 조건에 맞게끔 이 병충해 방제도 기후 조건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력을 조금 더 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약한 건 아니고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조금 더 세력을 돋아야 되기 때문에 질소가 많은 걸 하면은 우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보다는 아미노산 계열로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디가 어느 정도 길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온도를 저는 한 28도 정도, 개팩이 열리는 온도는 28도 정도 그렇게 맞춰 놓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습도 많고 토양이 습도 많고 그리고 온도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최저 온도는 굳이 10도 이상 안 올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적심할 때까지는 그냥 10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